자, 프랑스 정보기관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외로운 늑대 이 테러리스트들이 교황까지 노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교황을 테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예측일 뿐이고 그 IS나 이런 테러 집단이 테러를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테러 행위를 해서 상대와 주변에게 극도의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큰 공포를 주어서 자신들이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만약에 교황을 테러를 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공포의 혜택보다는 더 이로 인한 분노의 어떤 그 공격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교황을 테러를 한다는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제 교황께서 아프리카를 순방을 할 예정인데 그때 이제 테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아무리 IS가 막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 IS 여러 가지 영상들 보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전략적으로 하는 어떤 그 집단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일단 프랑스 정보 당국에서 그 아프리카 순방에 나서는 교황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놨다는 걸 정리했고요. 1시간 전에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러시아가 이제 시리아를 중심으로 IS 쪽 공격을 하고 있는데 터키 군이 러시아 전투기 향해 발포를 했어요. 터키 전투기가 이제 러시아 대통령궁에서 공식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 터키의 F-16 전투기. 터키 공군은 우리나라 공군하고 아주 흡사해요. 모든 구조가. 그 중에서도 이 F-16 전투기를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이 F-16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지나는 러시아의 수호이 24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라고 지금 크렘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 발표한 겁니까?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신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중전 비슷하게 벌이다가 비행기가 비행기를 떨어뜨렸다. 아마도 러시아는 뭐 터키가 감히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지나갔다가 느닷없이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영공 침범 자체는 사실인가 보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다면 지금 뭐 그 러시아와 터키는 전쟁 상태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전투기가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소련 즉 러시아의 전투기가 상대국 미사일도 아니고 전투기에게 하늘에서 격추가 된 것은 공식적으로 물론 비공식적으로 6.25 때도 러시아 소련이 참전하고 했다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격추된 것은 지금 거의 처음이거든요. 이런 상황 같으면 거의 전쟁으로 가야 되는데 영공을 침범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왜 터키가 이런 과감한 행동을 했을까?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IS 같은 경우는 그 순위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리아는 시아파, 아사르 정부가 시아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는 아사르 정부 시아파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터키도 순위파입니다. 그리고 터키와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국경 지역에 쿠르드족이 지금 있는데 거기 민병대를 또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IS가 세력을 잃으면 쿠르드 민병대가 또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라크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터키 지역까지 또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터키 입장에서는 IS가 적당하게 세력을 유지해 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변국의 셈이 다 다르군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아사르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즉 시아파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과감하게 지금 IS를 때리고 있는데 그 IS가 너무 세력이 약해지면 또 터키 국익에는 살짝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감한 공격 행위를 하지 않았냐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첫 사례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테러와의 전쟁 와중에 터키 공군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제 시리아도 공격하고 있고 IS도 공격하고 있고 시리아 특히 반군을 공격하고 있는 건데 이 가공한 무기들이 지금 다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TU-160 블랙잭 여기에서 지금 순항 미사일을 34발을 또 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 치면 B1이라고 하는 폭격기하고 아주 흡사한 겁니다. 생긴 것도 흡사하고 능력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TU-95 이것은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와 아주 흡사하고 능력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TU-22 이것은 미국의 이제 다 퇴역을 했는데 F-111이라는 전폭기와 아주 능력이 흡사하고요. 여기에서 이 KH-101이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을 34발을 쐈는데 이것이 이제 초창기 버전은 한 2,500km를 날아가는 버전인데 지금 마지막 2014년에 개발한 마지막 KH-101 버전이 무려 9,600km를 날아가는 엄청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발사된 뒤에 9,600km를 날아가서 목표를 때린다는 한도 미사일도 아니고 중력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적어도 순항 미사일이 9,600km를 날아간다면 이건 거의 외계의 기술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러시아의 발표도 9,600km를 날아간답니다.
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고 이것이 지금 최신형 버전인 KC-101을 34발을 쐈다면 러시아는 지금 시리아 IS를 폭격을 하면서 자신들의 최신의 무기를 테스트하고 있는 테스트 베드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시리아 반군을 이제 맹폭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라크에서도 공항을 한 이틀 정도 문을 닫았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주변국에서 그 협조를 해주는 거군요. 이게 이제 이것은 또 비행기에서 쏘는 게 아니고 네. 카스피해라고 네. 이라크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그 내해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네. 이제 내해지만 큰 바다인데 네. 거기에 있는 러시아의 군함에서 네.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네. 그 함대지 순항 미사일 사정거리도 한 2,500km 되는데요. 이게 이제 비행기처럼 하늘 위로 솟구쳐서 날아가다가 네. 어떤 목표물에 가까이 가면 완전히 또 다시 저고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순항 미사일인데 이것이 네. 이제 비행기처럼 날아가니까 그러면 가장 최단 거리로 날아가려고 하니까 네. 이라크 영공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 비행기가 날아다니게 되면 지금 이제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쏘고 있는 저렇게 영상이 날아가는- 바로 저겁니다. 네. 지금 48발을 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객기가 지나가다가 저 미사일을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8시간 동안 이라크 공항에 운행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 미국이 러시아가 공격하는 것을 지금 인정해주고 협조해주고 있다. 왜냐? 이라크 정부는 지금 미국이 아주 미국과 잘 지내고 있는 정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라크 정부가 러시아와 직접 거래를 했을 리는 조금 가능성이 희박하고 네. 러시아가 미국에 협조를 요청해서 미국이 네. 이라크 정부에게 48시간 동안 운행하지 말아주시오. 네. 라고 해서 지금 국제적인 공조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도 이런 공격을 퍼붓고 있고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나 드골 항공모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무력을 사용한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는 평화적인 IS, 이슬람에 저항하는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성훈 변호사, 고양이 한 마리가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테러 위협 때문에 네. 최고 등급 테러 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요즘에 보면 사진 찍고 해서 SNS에 많이 올리는데 네. 그게 어찌 보면 테러 진압 작전을 노출하는 형태가 되니까 네. SNS에 그런 걸 올리는 걸 좀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벨기에 사람들이 원래 매년 5월 둘째 주에 고양이 축제를 열 정도로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를 이게 뭔가 테러에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렇게 네. 좀 재밌는 사진을 올려서 오히려 도시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지하철역이 모두 폐쇄된 곳, 서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삭막한 도시로 바뀐 벨기에 브뤼셀 시민들은 고양이 사진을 통해 마음의 연대를 꾀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 상황, 중동 상황, 시리아 상황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신인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